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넓은 품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끄시는 김기대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의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는 강서 2선거구 문장길입니다. 늦게나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사건 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맥박이 있는 피해 익수자를 5시간 가까이 헬기 수송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될 주제는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박원순 시장님의 중점 사업인 백년다리, 그 다음에 신곡 수중보 문제입니다. 먼저 백년다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년다리는 한강의 최초의 인도교, 지금 한강대교, 노량진과 노들섬을 잇는 다리에 인도교 그 두 쌍둥이 다리 사이에 가운데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구조물을 놓아서 중지도에 건설된 문화복합 공간으로 이제 진입을 쉽게 하자는 구상의 그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저 인도교의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교의 100년 지난 의미를 담아서 그 100년의 도보다리라 명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현상 공모작의 당선작과 그 공모작들의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년대교 사업은 시민의 의견 수렴, 그 타당성 검토, 역사 인문학적 공간 개념의 설계,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시장님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백년다리 건설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그 중지도에 노들섬의 복합문화 공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도보다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증진이라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 지역의 역사성 회복과 관광 자원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념, 지역 재생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이 지역이 정조대왕의 수원 능행길을 가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이 노들섬이 한강의 용산구와 연결이 되어서 그 섬이 아니었는데 한강 개발 사업으로 섬이 되었죠. 그래서 노들섬까지 걸어와서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 배다리를 통해서 건너서 장승배기를 통해서 수원을 갔습니다. 그 노량진 그 앞에는 정조의 행궁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사육신묘, 효사정, 정조의 능행길, 정조의 행궁 등등이 역사적 유산이 같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산, 어느 골,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역사와 전설이 없는 곳이 없지만 이곳은 서울에서 특별하게 역사적인 그 인문학적인 그 사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렇게 좋은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너무 빨리 광속으로 이 다리 건설이 결정되었고 추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실시 설계는 되지 않았고 현상 공모장만 디자인만 이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백년다리가 최초 올해 3월 건립 계획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 발표되었고 불과 2달 만인 5월에 국제 현상 설계 공모가 시작되어서 7월 30일 날 현상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발표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동안 4개월 만에 이 사업의 시작과 현상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문사회적인 이러한 의미, 함의를 담지 못한 당선작이 저는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선작의 당선의 공정성 이런 것을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계 공모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인도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중에 부양을 해야 되고 한강 그 남단의 노들교의 교각 2개를 활용한 조건으로 공모 조건이 나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수렴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노량진 지역은 한강 인도교가 생기기 이전에 배로 노들섬에서 노량진을 건넜습니다. 삼남으로 가는 역사적인 교통로, 서울의 한 8대 간선 교통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배로 건너던 한강 인도교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다리 위로 걸어서 한양 도성으로 강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발발 3일 만에 대통령은 서울은 안전하니 여러분은 서울을 지키고 있으라 말하고 자기는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서 그 한강 인도교 위에 피난길에 오르던 그 사람들 모두를 폭파해서 400명에서 800명,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남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족의 전쟁 와중에서 민족의 생명을 살상했던 그런 다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의 공론화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라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죠.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그 공청회에 나왔던 시민단체분, 신문사 기자들이 한사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앞으로 그 반대하는 이유에 그 시민단체와 신문사 기자가 얘기하는 이야기도 녹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그런 문제가
함유돼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단한 공청회 한 번을 거쳤는데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들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지역에 사는 노량진이나 흑석동에 사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다면 더 많은 이야기, 또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과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의 만족도, 시민들의 안전성이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시민 공론 과정이 있었다, 충분했다고 말씀하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로로서의 기능이 부족합니다. 지원관님, 맨 처음 조감도 한번 띄워 보시죠. 자, 저 부분이 한강 남단 노량진 쪽이고요. 노량진에서 노들 고가에 교각 2개를 남겨서 여기서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교각을 올라서 요 백년다리를 상부를 통해서 이쪽 복합문화 공간으로 진입하는 다리입니다. 자, 보행 약자들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안 시설을 마련하겠죠. 뭐 에스컬레이터나 뭐 경사로나 뭘 만들겠죠. 경사로를 만든다 해도 어떻게 요 짧은 급격한 경사가 주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죠. 와서 여기가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갈 때 뭐 여기 경사로나 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겠죠. 자, 보행로로서 기능이 약합니다. 이 보행로보다는 뭐 관람이나 관광, 휴식에 초점을 맞춘 조감도입니다. 모든 걸 지금 보셨다시피 평면 계획이 아닌 입체 계획으로 다리가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지원관님, 도면 띄워주세요. 자, 이게 정면도를 그려봤습니다. 이 교각입니다. 교각이 2개 있고 이 교각 사이에 강철로 철제로 보강을 한 다음에 이 철제 위에 이러한 도보 다리를 만든다는 계획이죠. 자, 요 모습이 좀 왜곡되긴 했습니다만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강철 이걸 이제 건축에서는 헤더 뭐 보호라 그러는데, 자, 이걸 평면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 교각과 이 교각이 이 교각입니다. 요 철강 구조물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타원형 사이에 이 철제로 연결을 해서 여기 위에 이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둥을 세워서 이 보행로의 하중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건축이나 토목을 하는 사람들의 상식적 가장 기본 ABC가
이 하중을 받는 구조는 이 수직 하중을 기초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시골에서 통나무집을 짓더라도 단층짜리 그 벽돌집을 짓더라도 그 원칙은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는 만약에 이런 구조로 만든다면 이 헤더로 만든다면 요 양쪽에 세로로 수직 방향으로 기둥을 만들어 줘야죠. 아니면 가운데에서 기둥을 만들어서 기초에 연결을 해서 하중을 지탱하도록 해야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중. 그 다음에 이 강철 구조물을 교각에 연결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점점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이제 앵커 볼트입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자, 여기입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앵커 볼트를 박아서 이 철제 구조물이 밑으로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겠다는 뭐 이런 방식일 겁니다. 구체적인 실시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이거나 아니면 뻔하죠. 이쪽에 양쪽 돌출 부분, 이쪽 그 안쪽 교각의 안쪽 부분에 돌출 구조물을 돌출 강제를 만들어서 이 돌출 위에다가 뭐 이렇게 보로 지지를 하든 그냥 위에 올리든 이 상부 인도 백년 다리를 지지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봐야 어떠한 지지 방법을 해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좁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하부에 스스로 기초를 파서 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그 폭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이 두 다리의 기초가 밑에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이 부분 위로 올린다면 이 도보 다리의 횡하중, 옆으로 받는 하중이 아니라 옆으로 받는 압력에 대한 방안이 보완 방안이 취약합니다. 이게 무겁기 이제 이러한 기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경량으로 만든다죠. 경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량으로 만들어야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가벼운 소재로 만들 것입니다. 가벼운 소재로 만들면 옆으로 부는 바람들의 압력에 취약합니다. 그럼 본 인도교의 트러스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제가 설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 지진까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확률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건설을 해야 되고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교각이 석축으로 이 외부는 석축으로 쌓여 있고 내부는 철근도 넣지 않은 묵은 콘크리트로 부어서 양생을 시킨 구조입니다. 이 앵커 볼트를 박으려면 콘크리트 드릴로 뚫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뚫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각의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각의 균열은 곧 이 한강대교의 안전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설계를
건축물이나 다리 설계를 할 때 설계 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를 한강대교를 원래 만들었던 설계자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 설계 하중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설계 하중에 이 도보다리를 이 교각에 얹는다면 이 교각이 받는 설계 하중의 여유 하중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이 다리의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심하게 말하면 이 설계자의 설계 인격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로 재고를 해야 됩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관님,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 이게 10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인도교가 100년 동안 사용해온 인도교 교각에다가 새로운 다리를 얻는다는 이 자체가 무언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강도가 유지된다고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의 사용 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드는 다리는 저 인도교가 100년이 지금 되었는데 앞으로 한 5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50년 동안 지난 후에 새로 만든 인도교 30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요. 또 사업 쪼개기,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것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도교를 재해석해달라는 것이죠. 맨 처음 한강에 처음으로 사람이 건널 수 있었던 다리였죠. 이 다리로 그 역할을 돌려놓자는 얘기죠. 그 쌍둥이 다리 중에 하나를 사람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만들고, 그 나머지 최근에 건설된 콘크리트 다리는 자동차 다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양보해서 저 다리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인도 쪽으로 차도를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차로 다이어트를 해서 접근로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면 평면 이동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것마저 어렵다. 그러면 그 도시 재생의 취지에 맞게 아예 그 노들섬 하부, 문화공간 하부와 노들공원, 사육신묘를 잇는 독자적인 도보다리를 시장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시장님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역사성을 살려서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제가 1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해 본 결과 대략 예산의 한 20%, 30%는 오버됩니다. 왜? 맨 처음 설계가 부족합니다. 뭔가 맹점과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설계 변경을 들어갑니다. 설계 변경 들어가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다리도 역시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 돈이면 노들섬의 남단과 노들섬의 북단 연결해서 하실 것이죠. 대략 예산이 700억 정도 듭니다. 그럼 설계 변경하고 공사비 증가를 하면 1000억이 간단히 듭니다. 그 1000억이면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 정말 관광, 볼거리, 지역경제 재생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성, 뭐 시간적, 역사적,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담은 근사한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 저런 응모작의 심사위원들을 토목, 건축 전공자들로만 구성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다리 심사위원들도 토목, 건축, 조경 전공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총 인원이 거의 전부고 시민단체분 하나 들어갔습니다. 제발 이런 건축 심의할 때 제발 인문학자들, 역사학자들 넣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실어 주십시오. 달랑 한 사람 넣지 말고 가중치를 주어서 곱하기 3 한 분의 역할을 가중치를 두어서 공모를 심사하고 선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신곡부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원관님 영상 틀어주세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 다스베이다 10만 시장님께서 드디어 10만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만 유튜버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대요? 기분 좋죠. 네. 저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처음 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백년다리 어떻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저는 언제나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예? 진행하실 것입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들 중에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실무진에서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한번 다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고요. 돌다리를 두들겨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저 시장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는 그 임용직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못 합니다. 시장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저거는 제가 지금 지적한 구조적인 안전성 있잖아요. 이거는 건축이나 토목에 조금만 공부해도 저건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는 뭐 세상에 서울에 얼마나 많은 다리와 터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걸 저는 할 거라고 보고 다만 또 의원님으로서도 그런 우려를 했으니까 그걸 우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전문가들이 나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론이 있겠죠. 그거는 좀 다음에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시죠. 심지어는 저는 아까 지진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진은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하시는데 지진 서울시는 지금 모든 게 새로 짓는 거, 새로운 공사는 전부 지진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지진으로부터도 내진까지 저는 설계가 들어가야지 그 설계에 그런 걸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업은 전혀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했던 주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듯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고 이 사업을 설계 이제 실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제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챙기겠지만 전문가들 구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충분히 얻어서 네. 시민의 그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잠깐 네. 서 계시고요. 자, 수중보 얘기 잠깐 하시죠, 지원관님. 뭐 수중보 저 한강 신곡 수중보입니다. 저 신곡 수중보는 시장님이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는 그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4대강의 보호를 다섯 곳 가운데 3곳을 철거하고 2곳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일부 실시 중입니다. 물론 그 4대강의 보호와 신곡 수중보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8년이 지났는데 수중보 문제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과 하천의 자연성을 존중하시고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 11월에 한강 수중보 정책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요. 그 실무진에서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정 질문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님께서 이번 용역 결과 나온 뒤에도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들어서 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자,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우려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 실정적 판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오히려 저는 신곡보 이 개방 또는 철거를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한강을 새롭게 만들고 또 정말 이 두무포에 이 뭡니까 새들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우리가 즐겼던 이 강가의 모래톱이 살아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한강시민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다양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을 하니까 저걸 철거함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이 또 실제로 발견이 됐죠.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검토하고 저는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그것이 가져올 여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걸 추진하던 분들이 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걸 못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위 저하에 따른 여러 기존의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지천의 수위와의 연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거에 확신이 들어야 이걸 확실히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네. 잠시 말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게 8년이나 지났냐는 것이죠. 시장님께서 3선째잖아요. 그때 당시 바로
시작을 하셨었어야죠. 아니 문 의원님 자, 뭐 필요하다면 그때- 8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라도 해야죠. 그때 용역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예상을 하고 조금씩 한강 수중보 5개 저 가동보 조금씩 열어서 수위를 10cm, 20cm, 30cm씩 열어서 시도를 그때부터 하셨어야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쯤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논의의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 원점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됐고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고 또 용역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 이런 게 계속 진전이 됐죠. 이 전체를 보시면. 네. 네. 그렇게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지원관님 다음 화면 그 전 화면 서울암공원 그 다음이요. 자, 요 사업들을 한번 보실까요? 서울암공원 조성, 여의도 선착장 건설. 여의도 선착장 건설은 서울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죠. 서울암공원은 박원순 시장님 임기 내에 조성된 거죠.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철학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닙니까? 자, 아니 서울암 공원이 뭐 왜 추락이 안 자 맞나요?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신곡보를 해체하려면 하상이 내려가는 거는 당연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럴 수 그거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다면 서울 한강상의 어떠한 구조물, 어떠한 사업도 잠시 보류를 해라. 한강 유선 면허 등등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기본적인 사업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관님 한강사업본부 띄워주세요. 자, 한강사업본부라는 조직이 있죠. 시장님, 한강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데입니까? 지금 서울시 조직에 한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한강, 뭐 설악산 사업본부 들어보셨습니까? 지리산 사업본부 들어보셨습니까? 한강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곳입니까? 왜 한강의 개발 시대 상징인 한강에 서울시장님이 생명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니신 시장님이 한강사업본부를 존치시키고 한강상 사업을 유지시켜 온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시장님이 정말로 믿지만 시장님의 철학, 시장님의 가치를 믿지만 시장님이 한강 자연성 회복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억지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이름 한강 자연성 회복본부로 바꾸세요. 네, 뭐 그 그건 역할을 그렇게 역할을 주세요. 네, 그건 뭐 제안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아까 앞에 얘기하신 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선착장 이런 것도 그래서 이 하상이 변경될 경우 수위가 변경될 경우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걸 그 당시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뭡니까 저 서울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그게 만약에 수위가 저하되면 옮겨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쉽사리 그렇게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시행된 것이고. 그럼 보류를 시켰어야죠. 뭐 근데 그거야 또 진행하고 나중에 지금 옮기는 뭐 것도 있으니까요. 서울 시내에서 한강 수중보를 개방해서 3월까지 개방해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정도를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한강에 있는 적치물 때문에 지금 중지된 그 한강 가동보 그 개방이 중지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부터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셨을 때부터 그러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강을 관리해 왔다면 그런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적어도 그 한강 적치물이 숫자는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확정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또 그렇다고 한강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 이외에 한강상에 적지 않은 시설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서울 시민이 한강을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았었어야죠. 아니, 그런 거는 그런 그대로 또 하고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강 몽땅 축제, 행복 축제라는 거는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축제인데 그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네, 시간이 34초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초 남은 시간 쓰고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장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